평택 15기 네. 허니비 보이님입니다. 그 15기 수강생 비보이입니다.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물건이 나와도 3개월 동안 꾹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방송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음,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건물 매수 시 대출 승계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 때 건설 임대 사업자가 음. 다가구 다세대 건물을 지을 때 네. 대출을 저금리로 받아서 건축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예전에 건물을 매수하셨을 때 음, 건축 당시 받은 저금리 기금 대출과 다른 일반 대출 두 개를 대출 승계로 매수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 당시에는 대출을 승계받고 매수하면 금리는 어떻게 되냐? 기존 매수자가 대출 실행했던 금리 대출액 음, 전부 그대로 승계를 음, 받으셨나요? 이게 처음에.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이어서 받는다고 했잖아요. 대출을, 기금 네. 대출을 이어받으면 그 조건 그대로 받는 거예요. 새로 받은 예, 그러니까 거라고요? 예, 그 전에 있던 거를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음. 그걸 바꾸지 않아요. 네. 신용도에 따라 바꾸거나 이러지 않고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기금 대출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거든요. 네네. 고정금리라서 지금 현재 다세대 같은 경우 2.5%, 그다음에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3%. 굉장히 싸네요.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 다중주택 안 되고요. 네. 고시원 안 된대요. 우리 수강생분한테 제가 지금 그 신축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수강생 중에 요 평택에 네. 5동을 지신대요. 5동을 엄청나게 크게 지시는 지시네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저한테 연락을 하시길래 그러면 요즘 위험하니까 PF는 좀 하지 말고 PF 맨날 터지잖아요. 네. 그래서 PF 하지 마시고 그냥 은행 한번 가보셔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만나 보셔라. 그래서 이제 소개까지 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상담 받고 저한테 이제 얘기하신 게 그분은 다중주택을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중주택은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다중주택이나 고시원 네. 요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택 건전한 뭐 건전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주택 다세대 다가구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금 대출은 건물당 네. 5억까지 대출됩니다. 한 건물.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내가 15억 들면 5억 대출 받으면 부족하잖아. 15억짜리 건물인데 그게 아니고 기금 대출은 5억까지만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일반 대출을 또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짓는데 15억 정도 들여서 건물을 져요. 그러면 대출을 한 80%, 70%까지는 해주거든요. 이제 PF 일으키지 않아도 70%까지는 일반은행에서 해주는데 그러면 70%면은 뭐 얼마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 그러면은 10억 중에 5억은 기금 대출로 해주고 5억은 일반 대출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묶여서 들어오고 승계할 때 따라오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거고 그리고 건축할 때를 말씀하셨는데 건축이라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건설 임대 사업자를 신청해서 짓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네, 거의 그렇게 짓는 사람은 아닌 없어요. 상태로 매매 사업자로 신축. 예. 주택 매매업을 네, 등록해서 신축을 해서 분양을 쪼개서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통 건물을 월세를 맞춰서 분양하는 건데 이거 사실 월세를 맞춰놓고 분양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분양해서 맞추는 게 맞아요. 1년 이상 월세를 주면 안 돼요. 어떤 규제가 있어요. 이게 뭐 정확하진 않아도 그런 규제가 있어서 대부분 건설업자들, 건축업자들이 짓는 형태는 건설임대사업자는 한번 해놓으면 10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아요. 저같이 제가 져서 제가 가져갈 건물 난 임대할 거야. 이런 사람만 건설임대를 하는 거라서 그렇게 건물을 져서 자기가 임대 목적으로 10년을 가져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케이스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기금 대출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금 대출을 주택임대사업자를 신고하지 않아도 해줬는데 이제는 주택임대사업자 신고하는 사람만 가능한 거고 아니요 예전에도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다시 정정할게요. 예전에는 임대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4년만 충족해도 됐거든요. 임대사업자가 단기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4년 후에 팔면 되는 거야. 쉽게 한 5년 보유했다가 팔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기금 대출이 남아서 줬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10년을 가다 보니까 건축업자들이 10년 동안 갖고 있다가 이거를 팔고 수익을 내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출로 한다. 그래서 대부분 어디에 대출을 많이 받냐면 2금융권에 많이 받아요. 1금융권보다 왜 대출을 많이 뽑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대출을 일반 은행이 70%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일반 은행이 70%를 해준다고 하면 2금융권으로 가면 80%까지 해주거든요. 그 이상도 해줄 수 있고 그러면 오히려 2금융권을 가서 대출을 많이 땡겨 놓으면 실투가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짜 수익률, 실투 수익률이 높아져요. 네. 그러니까 달콤해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일반 시중은행은 대출을 잘 받지 않아요. 대출금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일반 대출 승계받을 때도 조건 그대로 승계받나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신용도가 달라지면 대출 승계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그거는 뭐 그런 차이는 있겠는데 통상적으로 그대로 넘어와요. 그 조건 그대로. 건물 건축 예. 당시에 받은 대출 조건을 기금 대출은 그러니까 일반 대출은 좀 변동될지 몰라도 기금 대출만큼은 그대로. 금리가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딱 고정돼 박혀 있는 거고 거기에 오르고 내림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나영님 서울 이기 분이신데 네, 카페에다 질문을 남기셨거든요. 네. 질문 지금 저희 약속이니까 꼭 네. 답을 주셔야 돼요. 그 대표님 월세 세입자가 있으신데 19년 1월 10일부터 해서 묵시적 계약 연장돼서 23년 1월 9일까지 임대 기간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해서 2년 더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월세 시세가 4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어요. 이 경우 최대 5%까지밖에 인상을 못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안 올리시고 못 올리셨던 거죠. 물론 그렇죠. 본인이 건물주가 아니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런 거죠. 일단은 통상적으로 저희 지역이나 이 수도권 지역에는 월세는 1년 계약을 해요. 그렇죠. 주기 이상하게 2년 계약하라 그래도 1년 계약해요. 그리고 짧게 끊어가시려고 하시는데 여기는 2년씩 계약했다는 얘기고요. 2년을 했는데 2년이 지났을 때 5%를 올리든 재계약을 했으면 괜찮은데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게 묵시적 갱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냥 넘어가게 되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쓰고 넘어간 게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4년이지. 그래서 4년이 된 거잖아. 근데 그럼 나중에-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을 쓰겠다는 거지. 그럼 2년이 또 늘어나는 거야. 그때 5%밖에 인상을 못하는 게 대한민국 법이 맞아요. 그렇네요. 근데 만약에 나 6년을 살았는데 6년 동안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살았어. 네. 또 2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주인 분께서 관리를 너무 안 해놓으셔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렇네요. 아니 세월이 뭐 지나갑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거 국가에서 만든 거를 불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는 거. 어쨌든 네, 답은 5%밖에 네, 인상을 네. 못 하는 게 네 맞습니다. 맞다는 얘기시고